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드디어 경우의 수가 끝나고 뭘 배울 거냐면 확률을 배울 거야. 뭘 배운다고? 확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에도 이 확률을 배웠었던 기억이 날까 안 날까 배우긴 했는데 나면은 여러분들은 천재죠. 뭐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다시 한번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확률에 필요한 요 새로운 용어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요 확률 값들을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뭐를 한다고? 확률을 처음 배운다는 느낌으로 확률에서 나오게 되는 새로운 용어들, 요 새로운 용어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확률 문제들이 어렵지 않음을 느끼기 위해서 몇몇 확률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다고요. 오케이? 자, 이 시간부터는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률? 확률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새롭게 조금 배워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1번 시행. 뭐가 나왔다고? 시행. 시행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하는 행동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기, 동전을 던지기, 주머니에서 공을 뽑기, 이런 것들 가능할까? 자, 그러면은 근데 수학에서는 요 시행을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써놓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행은 이렇게 왜 지워지냐? 시행 이렇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무슨 조건? 이렇게 요 동일한 조건, 동일 조건에서 주어진 시행이 이렇게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 뭐가 가능해? 이렇게 반복 가능. 반복이 가능하고, 반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이렇게 우연에 의해 지배, 과다가 이게 아니죠. 그 결과가 이렇게 우연에, 우연에 의해 지배. 와, 말이 엄청 어렵군요. 의해 지배, 이렇게.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이러한 실험, 이러한 조사, 이러한 관찰, 이러한 조사, 이런 것들 다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시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상당히 엄밀하게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시행이었지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시행의 엄밀한 의미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면 되고, 자, 동일한 조건 하에서 뭐가 가능하고, 그 녀석의 반복이 가능하고, 또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이러한 실험이나 관찰, 조사,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겠다?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이라고 부르겠다고요. 물론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얘가 시행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안 돼. 그냥 대충 실험 또는 관찰 혹은 조사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취급하겠다고? 시행이라고 놓겠다고요.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면 표본 공간이 나왔습니다. 자, 표본 공간은 이렇게 했어요. 이 녀석은 위에서 한 시행의 결과를, 누구의 결과? 이렇게 시행의 결과를 다 모아놓은 거, 이렇게 모아놓은 거. 즉,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를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얘를 이렇게 S라고 쓰겠습니다. 표본 공간은 기호로 대문자 S에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거, 이렇게 집합과 같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 1과 이렇게 2와 얼마? 3, 4, 5 이렇게 6과 같이 다 모아놓은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겠다? 얘를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겠다고요. 시행의 결과를 다 모아놓은 거 괜찮을까? 자,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건은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사건은 첫 번째 수학적인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뭐라고? 요 표본 공간에 이 녀석의 부분집합 요 표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요 부분집합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불러요. 부분집합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익히기 쉬운 거 이 녀석은 그냥 시행의 결과 요 시행의 결과 이렇게 결과 이 녀석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이 녀석을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사건의 의미가 뭐라고?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이렇게 사건을 해석해야만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여기는 뭐가 나온다고? 시행이지. 그러면은 그런 시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1과 2와 3과 4와 5와 6이 나오겠지.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 뭐라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2와 4와 6이 되겠지. 그러면 그 2와 4와 6이 표본 공간의 무슨 집합이다? 얘가 바로 부분집합이잖아.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겠다? 사건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사건이라고 부르고 사건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문자 A 뭐라고 부르겠다고? 사건 A 혹은 사건 B 이렇게 읍스 영어 대문자를 써가지고 사건 A 어떻게 사건 B 어떻게 사건 C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근원 사건은 뭐냐면요. 근원 사건은 사건을 구성하는 원소가 몇 개인 거? 한 개짜리인 거. 뭐라고요? 근원 사건은 이렇게 한 개짜리인 거.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만들어지는 표본 공간 요 S가 어떻게 나온다고? 이 녀석의 모양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 1과 2와 3과 4와 이렇게 5와 6이 이렇게 뭐가 되면 이 녀석이 바로 표본 공간 되겠지. 이때 근원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다. 근원 사건 이렇게 여기 1 이렇게 얼마 2 얼마 이런 것들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한 개인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죠? 그런데 근원 사건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근원 사건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근원 사건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요 각각의 잠깐만 뭐가 나냐면은 요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요 각각이 이 녀석들이 발생할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다 같아야 돼.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발생할 확률과 2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3이 발생할 확률 4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5와 6이 발생할 확률이 다 같을 때만 뭐라고 부른다? 그 각각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겠다. 뭐라고 부르겠다? 근원 사건. 뭐라고 부른다고? 근원 사건. 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헷갈릴 부분인데 잘 봐봐. 이렇게 정삼면체 모양의 이렇게 정삼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 거야. 무슨 모양 이렇게 정삼면체 모양 쭉 가서 무슨 모양 이렇게 정삼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이렇게 만들어요. 쭉 만들고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자, 뭔 삼면체? 요 정삼면체 그리고 요 정삼면체 각 면에다가 숫자를 써. 여기 1 오른쪽도 1 요 아래쪽에 이 뭐야 오른쪽 1이라면서 1 자 아래쪽에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2라고 쓸 거야 2라고 쓰고 저 뒤쪽 편도 안 보이니까 뭐라고 쓰겠다 안 보이는 녀석 이렇게 3이라고 쓰고 동그라미 쓰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얘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몇 종류가 되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이 나오거나 혹은 얼마, 2가 나오거나 혹은 얼마, 3이 나올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잖아. 1 또는 2 또는 3밖에 더 나오겠냐.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본 공간을 만들 거야. 무슨 공간? 이렇게 표본 공간을 만들어 봤더니 여러분 선배들의 대부분이 이걸 이렇게 씁니다. 1이라고 쓰고 어떻게, 2라고 쓰고 어떻게, 이렇게 3이라고 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 아마 여러분들도 표본 공간을 만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1과 2와 3을 쓸걸. 왜? 주사위를 이러한 모양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과 2와 3밖에 없으니까.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지금부터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를 이용해서 근원 사건을 만들 때 원소가 몇 개짜리 한 개짜리, 원소가 몇 개짜리 한 개짜리, 원소가 몇 개짜리 한 개짜리라면서 인정? 그런데 문제는 요러한 형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지? 4개의 면 중에 2개의 면에 1이 있으니까 4분의 2가 될 거 아니냐? 얼마? 4분의 2. 그럼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3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잖아. 그럼 어떠냐? 요 1이 발생할 확률과 2가 발생할 확률이 서로 같을까 틀릴까? 당연히 다르지. 그럼 뭐가 안 된다? 근원 사건이 될 수가 없네. 왜? 근원 사건의 의미가 각각이 발생할 확률이 서로 같을 때에만 근원 사건이 된다면서. 근데 얘는 안 되잖아. 그래서 확률에서는 절대로 같은 거를 같은 거로 보지 말고 이렇게 1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1을 한 번 더 쓰라고요. 그래서 요 1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 4분의 1. 요 1이 발생할 확률 4분의 1. 2가 발생할 확률 4분의 1. 얼마? 3이 발생할 확률 4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다? 근원 사건이 돼버린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 때문에 확률 문제를 풀 때에는 같은 거를 같은 거로 보지 말아라. 뭐라고요? 확률 문제를 풀 때에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 확률 문제를 풀 때 어디에서 인 확률에서 요 확률 문제를 계산할 때는 뭐라고요? 절대로 같은 거를 요 같은 녀석을 요 같은 것을 뭘로 보지 말라고? 이 녀석을 절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쭉 가서 같은 거로 보지 말라고. 왜? 근원 사건의 전제 조건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확률 문제를 풀 때 훨씬 쉬워져. 뭐 하라고? 확률 문제를 계산할 때 있어서 절대로 같은 녀석을 같은 거로 보지 말고 다른 거로 보라고요. 뭐로 보라고? 다른 거. 뭘로 보라고? 다른 거. 됐습니까?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확률 문제 계산이 조금 편해집니다. 괜찮을까요? 자, 좀 내려가서 이번에는 사건이 한 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이렇게 2개 이상이 주어진대요. 몇 개 이상? 2개 이상. 자, 첫 번째 거 합사건이 나왔네. 합사건은 우리가 말 그대로 2개의 사건. 요 사건 A와 얼마 사건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녀석이 이렇게 합집합 모양. 근데 이런 합집합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합사건. 얘는 해석하는 바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사건 A 또는 사건 B. 뭐라고요? 사건 A 또는 사건 B. A 또는 B. 해석은 합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읽을 때만 A 합사건 B. A와 B의 합사건의 의미는 합집합과 똑같다. 사건 A 또는 사건 B. 자, 그 옆에 거는 아래쪽은 뭐가 나왔습니까? 곱사건은 이런 겁니다. 두 사건 A와 B가 요 두 사건 A와 이렇게 B가 주어져 있을 때 두 녀석이 이렇게 교집합. 얘를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곱사건의 의미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뭐라고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뭐라고? 사건 A와 사건 B가 이렇게 동시에. 자, 세 번째 건 뭐가 나왔냐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요 사건 A와 이렇게 사건 B가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절대로 이 녀석의 곱사건을 구해봤더니 얘가 이렇게 공사건. 뭐라고요? A와 B가 절대로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대. 뭐라고?
사건 A와 사건 B가 절대로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놓고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놨을 때 사건 A와 사건 B는 절대로 동시에 나올 수가 없지. 왜? 교집합이 없잖아.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뭐가 없으니까, 교집합이 없으니까 절대로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럴 때 두 사건 A와 B를 어떠한 관계에 있다? 배반 사건인 관계에 있다. 괜찮을까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종종 나오는 경우니까, 자, 4번은 여사건이 나왔습니다. 여사건은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여집합과 같은 개념. 이렇게 사건 A가 주어져 있는데 요 사건 A의 여사건은 기호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얘는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 뭐라고요?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럼 밑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은 뭐가 나왔냐? 마치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 모양이 나왔으니까 A와 B의 무슨 사건? 이렇게 A와 B의 이렇게 합사건. 무슨 사건? 합사건.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나왔다고요? 마치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 모양이 나왔으니까 사건 A와 사건 B의 뭐다? 이렇게 교집합, 즉 곱사건. 세 번째는 A와 B가 뭐가 없다고요?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A와 B 이렇게. 이 녀석이 이렇게 무슨 집합? 공사건. 얘를 공사건 부르기로 하고, 이때 A와 B는 서로 뭐다? 배반인 사건이 된다. 자, 동그라미 4번을 봤더니 요 빨간 빗금 친 부분이 사건 A의 여집합이지. 즉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니까 A의 무슨 사건이다? 여사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 교집합 됐죠? 그 다음에 뭐 여집합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할게요. 확률. 자, 먼저 확률의 의미. 확률의 정의는 어떤 사건 A가, 자, 사건 A가 이렇게 발생할 거라, 사건 A가 이렇게 발생할 거라, 이렇게 발생할 거라, 기대되는 정도를, 어떻게 기대되는 정도를 이렇게 수로 표현한 거. 뭐로 표현한 거? 우리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수로 이렇게 표현한 거. 자, 표현한 거.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확률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거라 기대되는 정도를, 그 정도의 값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고, 걔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P는 확률입니다. 그다음에 괄호 열고 이렇게 A라고 쓰겠습니다. 요 PA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가능할까요? 자, 진짜. 자, 여기 P는 의미하는 바가 뭘까? P는 확률인데 뭐라고요? 확률. P가 뭐의 약자라고? 자, P가 뭐의 약자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될까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조사를 하라는 얘기 아니야. 한번 찾아보시고 P가 뭐의 약자, 물론 P가 확률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선배들은 퍼센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잘 찾아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확률을 크게 세 종류의 확률을 배우게 됩니다. 몇 종류의 확률? 세 종류의 확률. 몇 종류? 이 위쪽에 우리가 확률을 크게 몇 개로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확률을 배우게 되는데, 요 3번 기하적의 확률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완전히 빠졌으니까 우리도 안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확률은 그래도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씩 나오니까 이건 그래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가장 많이 나오는 확률 문제는 수학적 확률, 즉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되게 되고, 이 수학적 확률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확률이 바로 수학적 확률이 돼버리게 됩니다. 자, 수학적 확률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올려. 자, 뭐가 나왔다고 이렇게 수학적 확률. 자, 읽어봤더니 어떤 시행에서 이렇게 표본 공간. 자,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만들어져? 이렇게 표본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요 표본 공간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대요. 이 녀석은 우리가 근원 사건의 기본적인 조건이었었잖아. 뭐라고요?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 뭐한다고? 다 같다고요. 안 같으면 뭐가 아니니까, 근원 사건이 아니니까. 이렇게 될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이 녀석을 기호로 이렇게 PA라고 쓴다면서 뭐라고 쓴다? 요 PA라고 썼을 때 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다. 엥? 선생님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아, 이거 복잡한 게 아니야. 자, 그럼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바를 그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 내가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던져.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누가 나오는 거 이렇게 소수가 나올 확률. 누가 나올 확률? 소수가 나올 확률. 이걸 구하래. 나올 확률.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요 문장을 억지로 기호로 한번 바꿔봤더니, 자, 얘를 기호로 바꿔본다. 우리가 요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뭐다?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시행이 돼버리겠지. 뭐가 된다고? 이 녀석은 시행. 이게 시행. 그럼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머릿속에 표본 공간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표본 공간 S가 뭐가 나온다고요?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1, 얼마, 2, 얼마, 3, 얼마, 이렇게 4, 얼마, 5, 이렇게 6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때 어떤 사건, 이렇게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라면서 이 녀석을 사건 A로 써봐. 뭐라고요? 요 소수가 나오는 사건은 사건 A라고 쓰게 되면은 요 사건 A를 구성하는 원소가 소수니까 얼마, 2와 얼마, 3과 얼마, 이렇게 5가 나올 거 아니냐. 괜찮을까요? 이때 그러면 소수가 나올 확률 구하는 거니까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P 얼마, 이렇게 A라고 쓰면 되고, 이 녀석은 쭉 가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이렇게 읍수 몇 개 나왔다? 6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건 A를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왔으니까 얘가 얼마 나온다고? 이렇게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얼마 이렇게 2분의 1. 이것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수학적 확률이다. 그럼 말로만 수학적 확률이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될까요? 뭐라고요? 이 녀석이 사건 A가 발생할 뭐다? 이렇게 수학적 확률이다. 무슨 확률? 이렇게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이렇게 쓰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확률은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 이 녀석의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보겠습니다. 통계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은 조금 내용을 조금 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시행을 몇 번 반복한다고? 이렇게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한대.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가 R번 나왔대요. 이때 요 n분의 R, n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이 R번 나왔을 때, 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자, 어떤 녀석을 n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 A가 발생할 횟수가 R번 나오게 되면은 그 n분의 R을 확률이라고 안 부르고 상대 도수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요 상대 도수 뭐라고? 상대 도수. 이때 요 상대 도수의 값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질 때, 와, 뭐라는 거야? 요 n분의 r 값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게 되면 마치 극한의 개념이 들어있네요. 요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 이렇게 부른대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자,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통계적 확률을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로 와봐.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A라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 A라는 친구 이렇게 있고 이렇게 B라는 친구가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해요. 자, 대화를 합니다.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뭘 던져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 6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말을 할 거야. 왜? 그게 수학적 확률이니까. 맞죠? 자, 그랬더니 요 남학생이 실제로 주사위를 던질 거야. 뭐 한다고? 이렇게 요 남학생이 실제로 주사위를 던져 이렇게 던져. 주사위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던져봤더니 떼굴떼굴 이런 주사위를 던져봤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 어쩌고저쩌고 있게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자,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몇 번 던졌다고? 이렇게 10번 이렇게 10번 10번을 던져봤더니 10번, 으이씨, 왜 이래? 조금만 굵게 쓰게. 아이고, 미쳤군요. 자, 주사위를 이렇게 몇 번 던졌다고? 10번 던졌더니 10번 시행했는데 요 1의 눈이 몇 번 나왔다? 이렇게 2번 발생했대. 뭐라고요? 주사위를 실제로 10번 던져봤더니 1의 눈이 2번 나왔대.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봐라. 내가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2번 나왔으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 10분의 2. 얼마? 10분의 2니까 이렇게 5분의 2라고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5분의 얼마? 5분의 1이죠. 요 10분의 2가 1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랬더니 왼쪽에는 여학생이 아니 그러지 말고 주사위를 한번 100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주사위를 100번 던져볼게요. 그럼 이번에 주사위를 100번 던져봤대. 100번 이렇게 던져봤더니 이번에는 1의 눈이 몇 번 나왔냐면 이렇게 1의 눈이 18번 나왔대. 자, 이 상황을 보고 이 남학생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 봐라. 내가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18번 나왔으니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이렇게 100분의 얼마? 이렇게 100분의 얼마? 18. 이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 6분의 1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막 개깁니다. 그랬더니 왼쪽에는 여학생이 진정하고 그럼 주사위를 한번 1000번 던져봐봐. 1000번. 그래서 남학생이 인상을 쓰면서 주사위를 이렇게 1000번 던져봤어. 몇 번? 이렇게 1000번 이렇게 던졌대. 이렇게. 자, 던져봤더니 이번에는 1의 눈이 몇 번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대. 1의 눈이 172번 나왔대. 얼마? 172번.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주사위를 1000번 던졌을 때 요 100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몇 번 나왔다? 170 이렇게 2번 나왔다면서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뭐라고요? 자, 그 뒤에 상황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학생이 하나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확률의 정확한 의미를 놓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확률은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거라 기대되는 정도지. 뭐라고요?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거라 기대되는 정도니까 미래일 거야. 뭐라고요? 미래일 거라고. 뭐라고?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거라 기대되는 정도니까 미래의 것이지. 언제 거라고? 미래 것. 그럼 여기서 요 10분의 2 있잖아. 얼마? 요 10분의 2는 미래의 거냐? 과거의 거냐?
얘는 시행한 결과니까 과거의 거잖아. 뭐라고요? 요 100분의 18도 얘가 미래의 겁니까? 과거의 겁니까? 얘도 과거의 거다. 왜? 시행의 결과니까. 그러면 결국 요 10분의 2, 100분의 18, 1000분의 172는 확률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다. 맞아요? 이때 그러면은 이 녀석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이 녀석 우리가 뭐라고 붙인다? 이 녀석 우리가 상대 도수라고 불러요. 무슨 도수? 얘를 이렇게 상대 도수라고 부른다. 무슨 도수? 이렇게 상대 도수. 무슨 도수? 이렇게 상대 도수, 상대 도수, 이렇게 도수. 이렇게 부른다고. 무슨 도수? 상대 도수. 무슨 도수애가 상대 도수 뭐라고? 상대 도수 뭐라고? 상대 도수라고 부릅니다. 될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과정을 봤더니 요 시행 횟수가 맨 처음에는 10번, 100번, 몇 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 뭐라고요? 우리가 방금 요 예를 든 것처럼 누구 횟수가 이렇게 시행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구의 값 이렇게 상대 도수 값이 요 상대 도수의 값이 얘가 어떠한 값에 이렇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요거의 상대 도수의 값이 어떠한 값 이렇게 p에 어떠한 값 이렇게 p 값에 가까워질 때 요 p 값을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시행 횟수를 1000번, 10,000번, 100,000번 이렇게 늘렸을 때 요 상대 도수의 값이 어떠한 값 p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요 p 값을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겠다? 얘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제목이 경험적 확률이라고? 실제로 시행을 했으니까 우리가 경험한 바니까. 될까요? 이게 바로 뭐다? 통계적 확률, 뭐다? 경험적 확률이 돼버린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통계적 확률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시행을 몇 번 반복했대? 이렇게 n번 반복했대. 자,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해서 어떤 사건 A가 이렇게 R번 발생했대요. 이때 요 상대도수 n분의 R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를 상대도수라고 부르는데 요 n값이 충분히 커질 때 뭐라고? 요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은 요 상대도수의 값이 어떠한 값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요 가까워지는 요 p 값을 사건 A에 뭐라고 부르겠다? 이 녀석 우리가 통계적 확률 무슨 확률 이렇게 통계적 확률 혹은 무슨 확률 이렇게 경험적 확률 무슨 확률 이렇게 경험적 확률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하적 확률은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빠졌으니까 우리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확률을 새롭게 공부를 해야 돼서 요 확률 파트에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 뭐라고요? 확률 파트에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과 그리고 확률 문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수학적 확률과 그리고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기지개를 펴고 뒤에 나오는 문제들 한 번씩 풀어보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 문제랑 뭐 그다지 별 차이가 없네. 요거를 한번 느껴보라고. 확률은 조금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과 순열에서 조금 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 문제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괜히 쫄지 말기를 바랍니다.